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오늘 함께 들을 이야기는 아마노 아타루 작가의 나는 너에게 10년치를 전하고 싶어입니다. 빈칸에 숨겨진 10년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해볼까요? 제3장. 미츠루가 직장으로 복귀한 날. 나는 수행승처럼 묵묵히 업무를 해치우다가 정시에 딱 맞춰서 퇴근하곤 그 발길로 쇼핑센터의 애완동물 가게로 향했다. 자주 다녀서 익숙한 가게인데도 마치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오늘에야 겨우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출입구 근처에서 심호흡하고 일직선으로 안쪽 애완동물 가게를 목표로 이동했다. 친구 판매장을 빠져나가자 애완동물 사료를 진열한 선반이 나타나고 다음으로 열대어와 거북이, 금붕어의 수조가 늘어서 있는 아쿠아 코너, 햄스터와 인코 같은 작은 동물 코너를 통과하자 기운이 넘치는 강아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혈통서 붙은 새끼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가 한 마리씩 들어간 4단 칠열의 유리문 진열 상자, 샴푸와 애완 미용 접수 카운터, 구매 계약용으로 놓여있는 테이블, 난색 계열로 차분한 벽지에 그려진 개와 고양이의 귀여운 일러스트, 왁스칠이 된 청결감이 있는 하얀 바닥. 미츠루가 일하는 애완동물 가게이다. 눈에 띄지 않도록 진열대에 몸을 기대고 나는 시선만을 움직여 그녀가 있는 장소를 찾았다. 시각은 19시 20분. 평일에 폐점 직전이라 손님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판매장. 이 시간대라면 스태프는 안에서 개와 고양이들을 돌보며 가게 안의 청소, 늦은 휴식을 취하고 있겠지? 일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애완견용 간식을 사러 온 손님으로 가장하고 애완동물 가게의 바깥쪽을 크게 돌았다. 등을 쭉 펴고 있는 단정한 뒷모습을 발견하는데 내 눈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 긴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고 빗자루를 쥐고 바닥 청소를 하고 있다. 사건의 상처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는지 머리에 얇은 붕대가 감겨 있었다. 천천히 이쪽으로 돌린 옆얼굴은 왠지 모르게 피로가 배어 있었으며 때때로 그녀는 멈춰 서더니 가게 안을 신기한 듯이 둘러보고 한숨을 쉬었다. 미츠루가 이 애완동물 가게에서 근무한 지는 분명히 3년하고도 수개월. 3년 분량의 기억이 지금은 없다고 치면 남은 수개월은 신입 시절의 기억뿐. 그러니까 1년 전에 시행된 가게의 대규모 개장을 지금의 그녀는 모르고 익숙하지 않은 직장의 모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리라. 나는 평소에도 이 애완동물 가게를 자주 다니고 있었기에 살 물건을 찾는 척하면서 사실은 미츠루가 목적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스태프들과 아줌마 부점장과도 면식이 있고 가끔 대화도 했다. 사건 이후에 사료를 사는 겸 잡담을 가장해서 은근슬쩍 물어보니 다들 부재 중인 미츠루를 무척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 자신도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당시에는 점장이 사직을 권유할 예정이었던 모양이다. 예전에 들었는데 이 애완동물 가게의 쿠마가야 점장이라는 사람은 은근히 삐뚤어진 성격을 지닌 중년 남성이라 평소에도 여성 스태프와 기가 약한 스태프에게 과도하게 이죽거리는 등 상사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음습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한다. 그래서 이게 기회라는 듯이 잘라내려고 한 것이리라. 그러나 그날 미츠루가 잡으려고 했던 범인은 며칠 전에 근처의 주점과 슈퍼, 가전 양판점에서 고액의 물건을 대량으로 훔쳐서 도망치고 있던 상습범으로 애완동물 가게의 상품을 포함해서 쇼핑센터가 입었을 피해액도 수십만엔은 가볍게 뛰어넘는 모양이었다. 결과적으로 범인 체포에 크게 기여한 미츠루에게는 경찰에서도 쇼핑센터에서도 칭찬을 받고 감사장이 날아왔다고 한다. 거기다가 몸을 던져 가게의 피해를 막은 그녀를 퇴직으로 몰아넣는 것은 너무나도 무자비하다고 감싸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된 본사도 퇴원 후의 복귀를 인정해 위태로웠던 미츠루의 퇴사는 백지화가 되었다. 직장 사람들과 회사가 편을 들어줘서 앞길이 불안했던 그녀도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다.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안심했다. 기억만이 아니라 무척 좋아하던 직장까지 잃게 되어버렸다면 그녀는 더 슬픈 경험을 하게 되었을 테니까. 자, 그럼
이야기가 멀리 갔는데 여기부터가 본론이다. 주위에는 쇼핑하는 손님도 다른 스태프도 보이지 않았다. 움직이려면 확실히 지금이다. 평정을 가장하고 진열 상자로 향한 뒤에 일단 가장 구석에서 폴짝폴짝 뛰는 퍼그 정면에 웅크리고 앉았다. 분명히 그랬다. 내가 처음으로 그녀와 접촉하려고 했을 때도 이런 느낌이었다. 퍼그, 귀엽지요? 사람을 잘 따르고 꽤 인기가 있답니다.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나요? 적당히 집게손가락을 움직이며 강아지의 시선을 끌고 있자 등 뒤에서 발걸음이 다가온 것은 의외로 빨랐다. 누가 말을 걸자 나는 신중하게 준비했던 차분함을 놔버리고 반사적으로 뒤돌아봤다. 빗자루를 양손으로 들고 상냥한 표정으로 이쪽을 들여다보는 미츠루. 오랜만에 그녀를 가까운 곳에서 본 탓에 긴장의 미터가 눈금 밖으로 벗어나 버리고 다음에 해야 할 말을 잊어버릴 뻔했다. 아, 저기 그게, 네,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지요, 일단. 너무나도 슬플 정도로 나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아니, 안 된다. 이래선. 평상심. 마음속으로 필사적으로 반복하고 있자 나를 보고 있던 미츠루가 갑자기 움찔하고 어깨를 떨었다. 거기서부터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당신. 병원에서 껴안았던 그 이상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은근슬쩍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레몬색의 앞치마에 달려있던 명찰을 떼더니 재빠르게 주머니에 넣었다. 웃고 있었던 눈동자에 경계의 빛이 겹쳐지고 기억을 확인하는 듯이 눈을 가늘게 떴다. 얼마 전에 병원에. 그 뒤를 말하기 전에 나는 쓰고 있던 안경을 과장되게 밀어올리며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병원? 아. 나의 태연한 태도에 그녀는 돌처럼 굳어졌다. 그리고 다시 빤히 의심스럽다는 듯이 나를 봤다. 저기 만났었지요. 얼마 전에? 그래, 던가요. 거의 없는 연기력을 쥐어짰다. 얼버무리는 거 아닌가요? 얼버무린다고 말해도 저기 그게. 그럴 리가. 미츠루는 입을 꼭 다물고 뒤통수를 잡았다. 열심히 나의 반응을 관찰했지만 한동안 불안하게 시선이 허공을 떠돌더니 갑자기 휙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기 사람을 잘못 봤네요. 죄송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눈치채지 못하게 긴장을 풀고 한숨을 쉬었다. 안경을 쓰고 있을 때와 벗었을 때의 인상이 확 바뀐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몇 번 있는데 사실이었던 모양이다. 그날 나는 안경을 벗은 채로 미츠루를 만났었다. 왁스로 세우고 있던 머리카락도 엉망으로 흐트러져 내려왔고 덤으로 온몸은 물에 젖은 생쥐꼴 설령 동일 인물이라고 해도 오늘의 나와 그날의 나는 꽤 많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타인으로서 다시 만나려면 내가 미츠루에게 주고만 최악의 인상을 어떻게든 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사람을 잘못 봤다고 생각하게 하면 일하는 학회 선생님의 거리낌 없는 조언을 받았을 때 그렇게 간단히 될 리가 없다며 나약해졌었지만 아무래도 3주일 만에 불쾌한 기억은 그녀의 안에서 어느 정도 모호해졌는지 의외로 쉽게 나는 미츠루의 경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죄송합니다. 신뢰가 되는 말씀을 드렸네요.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그녀에게 나는 허둥지둥 말을 덧붙였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있죠. 있을 수 있죠. 사람을 잘못 보는 정도는. 다가가기 위해서라지만 본래 사과해야 하는 건 거짓말을 하는 내 쪽이다. 미안 하고 나는 내심 속삭였다. 귀엽네요. 네? 좋아하시나요, 퍼그? 마음을 다잡고 미소를 지으며 접객을 이어가려는 미츠루에게 나는 감사했다. 개성적인 얼굴이라 참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에 등장하는 걸 보고 좋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눌린 형태의 단두종,
흔히 말하는 못생긴 귀여움이 있는 아이들은 한 번 매력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죠. 괜찮으면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괜찮습니까? 네, 손님이 안아주시면 강아지도 사람과 친해지는 훈련이 되니까요. 그럼 잠깐만. 허리에 메고 있던 소독 스프레이 통을 꺼내고 내 양손에 뿌리는 미츠루. 퍼그의 케이스가 열리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귀여운 새끼 강아지가 그녀의 손에서 내 손으로 건네졌다. 두근두근두근하고 빠르게 뛰는 고동이 피부로 전해지고 작고 따뜻한 혀가 내 턱 아래를 살짝 핥았다. 이 아이, 암컷입니까? 귀엽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안고 있는 자세가 안정되지 않았다. 키우고 있다고 해도 강아지를 아는 것은 아득히 먼 옛날의 기억. 활발하게 움직이는 새끼 강아지는 조심하지 않으면 팔에서 굴러 떨어질 것 같고 너무 작은 체구는 힘을 얼마나 줘야 할지 망설여졌다. 엉덩이 아래로 손을 넣고 배를 지탱해주면 안정돼요. 이렇게 두고 보지 못하겠는지 미츠루가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좀처럼 어쩔 줄을 모르는 내 손에 얇고 보들보들한 손가락 끝이 닿자 마법이라도 걸린 듯이 마구 버둥대던 새끼 강아지의 몸이 단단하게 내 팔 안에 보듬어졌다. 처음에 만난 그날과 완전히 같은 대화였다. 아, 과연 애완동물 가게의 점원분이네요. 안기 편하네. 내가 웃자 미츠루도 싱긋 귀여운 미소를 돌려줬다. 상처, 괜찮으신가요? 머리에. 네. 머리의 붕대를 한쪽 손으로 만지며 미츠루는 쓴웃음을 지었다. 조금 여러모로 일이 있어서 덜렁대는 편이라. 하지만 겉으로 보는 것만큼 심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빨리 나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미츠루. 그때 괜히 더 그녀가 멀리 느껴졌다. 잊혔다고 해도 우리가 길러온 3년의 유대는 절대 무르지 않다. 그런 기대에 매달려 있던 건 아니지만 기억장애라는 건 생각 이상으로 쉽지 않다고 실감했다. 정말 그녀는 3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둘이 걸었던 산책로, 신사에 사는 고양이들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붙였던 일, 그 길 도중에 발견한 작은 카페에서 마신 크림소다의 맛. 요리 초심자인 내가 억지로 만든 파멸적인 볶음밥을 맛있다며 땀을 흘리면서 먹어준 그때의 일 역시. 나들이 하러 간 식물원에서 같이 선택한 선인장 화분. 동거하지 않겠냐고 상담했을 때 수줍어하면서도 허락해준 그 날의 일 역시. 미츠루가 돌아오기를 충견처럼 계속 기다리는 라이스의 일도 지금 그녀는 모르는 것이다. 벚꽃의 터널이라면서 흩날리는 꽃잎 속을 나란히 걸었던 옅은 분홍빛 가로수길. 검은색과 붉은색이 우아하게 떠도는 투명한 수조, 보석처럼 빛나는 사탕 세공의 실현 판매를 질리지도 않고 지켜보았던 그 여름의 축제.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물든 산에 둘러싸인 맑은 물에서 낚시하던 때, 발이 미끄러져서 두 사람이 같이 푹 젖어 버렸을 때와 깃털처럼 내려오는 눈을 잡고 기쁜 듯이 나를 돌아봐 주었던 그때 역시. 전부. 그럼 나중에 또. 네, 그럼 내일. 그러고 보니 그날 말이지. 예, 그랬지요. 그렇게 내가 말하면 당연한 듯이 대답해 주었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게 되어버렸다. 우린 그날부터 몇 번이고 자신을 설득했을 텐데. 잃어버린 것의 크기가 지금에 와서 절절히 내 몸에 스며들고 있는 듯했다. 아니, 이런 일은 이미 각오한 바였다. 일일이 비관해서는 안 된다. 굳게 닫힌 입술을 풀고 나는 그녀의 팔에 살짝 새끼 강아지를 돌려주었다. 감사했습니다. 슬슬 가봐야겠네요. 다시 와도 될까요? 저 개를 좋아해서. 예, 기다리겠습니다. 상처 잘 돌보세요. 돌려받은 새끼 강아지를 소중한 듯이 아는 그녀에게 미소를 짓고 떠나려고 하자. 저기. 그녀가 나를 불러 세웠다. 네. 저기 그게. 전에. 어딘가에서
만난 적이 없나요? 말을 하면서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그녀에게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입가에서 힘을 뺐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난 적은 분명히 오늘이 처음입니다. 쇼핑센터에서 나와 나는 일단 푸드코트 바깥의 벤치로 돌아왔다. 여러모로 심사가 복잡했다. 하지만 미츠루와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다. 머리의 상처도 조금은 좋아진 것 같아서 안심했다. 미소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가슴속의 아픔이 완화되었다. 쿵 하고 누가 갑자기 등을 친 건 바로 그때. 돌아보니 미츠루와 같은 레몬색의 앞치마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아, 죄송합니다. 미츠루 선배가 아니라. 밝은 머리카락 색깔에 상당히 몸집이 작아서 그 외모는 중학생으로 봐도 이상하지 않다. 그녀는 분명히 저기 카메이도 씨였던가요? 저는 네코무라 묘촌라고 합니다. 가게에서 몇 번 대화한 적이 있죠? 그랬다. 그녀는 미츠루의 전문학교 시절 후배이며 평소에도 친하게 지낸다고 들었으니까 본인이 아는 것 이상으로 전부터 나는 그녀를 알고 있었다. 큰 고양이 눈에 웃을 때 살짝 보이는 덧니, 새끼 고양이 같은 얼굴에 동한 여성. 면식이 있다고는 해도 가게 밖에서 말을 건 것은 처음이었다. 그럼 어째서 네코무라 씨가 이 타이밍에 나에게 말을 걸었을까? 묻기 전에 그녀가 질문을 던졌다. 저기요. 조금 긴히 물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응. 갑작스럽지만 카메이도 씨, 미츠루 선배와 사귀고 계셨죠? 내 반응을 보고 네코무라 씨는 역시라는 표정을 짓더니 한 톤 높인 목소리로 기세 좋게 말했다. 역시 두 사람은 사귀고 계셨던 거네요. 예상하지 못한 직구에 눈을 계속 깜빡이고 있자 그녀도 나를 흉내내서 눈꺼풀을 바쁘게 움직였다. 저기, 그게 사귀고 계셨죠? 더 추궁을 받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도 그럴 게 카메이도 씨는 자주 가게에 오셨으니까요. 많을 때는 주 3, 4번은 강아지의 사료를 사러 오셨고 완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그래서 관찰했더니 미츠루 선배를 눈으로 줬기도 하고 선배도 선배대로 왠지 좀 의식하는 느낌이 있었으니까. 이 두 사람 어쩌면 이라고. 양손을 짝 맞부딪히면서 네코무라 씨는 눈을 빛냈다. 굉장한 통찰력이야. 그녀에게 나는 수많은 손님 중 하나에 불과할 텐데 설마 그렇게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변명할 수가 없었다. 아니 그보다 그건 오히려 내 행동이 너무 노골적이었다는 이야기일까? 돌이켜 생각하니 왠지 부끄러워졌다. 그런가, 그러네요. 두 사람이 잘 어울리니 납득. 그녀는 추리가 맞았다고 혼자 기뻐했지만 조금 지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는 듯이 표정이 어두워졌다. 죄송해요. 그게 아니었죠. 듣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라. 거북한 듯이 말하더니 이번에는 부산하게 발밑을 찼다. 미츠루 선배의 기억에 대한 것. 인데요. 나는 라고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파악했다. 카메이도 씨, 알고 계신 거죠? 응, 병원에서 들었으니까. 네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저기, 자신에 관해서 선배한테 설명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다고 대답하자 네코무라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째서인데요? 그도 그럴 게 선배와 카메이도 씨는 연인 사이인데 숨겨둘 필요 따위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을 말하면 미츠루가 지금보다 더 초조해하진 않을까 생각했어. 초조함이 기억장애의 회복을 막고 그녀의 심신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모른다. 미츠루의 지친 모습을 보고 새삼 지금 타이밍에 이야기하는 건 상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건 조금 더 진정되고 나서 하자고 생각 중이야. 그때까지는 막 만난 손님으로 서대할 작정이었어. 그걸로 괜찮으신가요? 선배를 위해서라고는 해도 그러면 카메이도 씨가 괴롭지 않으신가요? 지금 괴로운 건 미츠루 쪽이니까. 나는 괜찮아. 그보다 네코무라 씨, 혹시 그녀가 업무로 힘들어하면 그때는 부디 도와주지 않겠어? 부탁할게요. 내가 머리를 숙이자 네코무라 씨는 한동안 복잡한 표정으로 신음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끼워주세요. 네? 목을 들이밀고서 열심히 하세요만으로 그냥 넘어가면 너무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잖아요. 저도 가능한 일이 있다면 협력할게요. 두 사람의 사이가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응원하고 싶어요. 안 될까요? 갑작스러운 요청에 나는 당황했다. 미안한데. 아니요. 곤란할 때 혼자보다 두 사람이 낫죠. 카메이도 씨가 없는 사이에 제가 책임감을 지니고 선배를 지켜볼 테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건 고맙긴 한데 그래도. 나의 주저하는 태도도 가볍게 튕겨내더니 네코무라 씨는 의기양양하게 말하고는 주머니에서 메모장을 꺼내 거기에 펜으로 뭔가 휘갈겨 썼다. 내민 메모에는 그녀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이거 괜찮으시면 이용해주세요. 선배가 지금 힘들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선배의 힘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냥한 남자친구가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듣지 못했으니까요. 게다가 3년이나 계속 숨기고 있었다니. 미츠루 선배가 제대로 기억해냈을 때는 서운하다고 추궁하고 잔뜩 연애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싶거든요. 의욕이 넘치는 모습으로 네코무라 씨는 가슴을 쭉 폈다. 아무래도 80%는 그게 동기일지도 모르겠다. 그녀의 조금 억지스러운 요청은 그야말로 타이밍이 딱 좋아서 고마움까지 느껴졌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건 우리들의 문제다. 나는 마음만 받아들이고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했지만 최초의 접촉을 끝내고 해결을 위해 혼자 발버둥치는 데에 상당한 곤란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 협력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에 마음이 든든했다. 거기에 더해서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미츠루의 평소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테고 그 이상으로 여자끼리라면 여러모로 이야기하기 쉬울 것이다. 고민한 끝에 그녀의 호의를 나는 솔직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고마워. 네코무라 씨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 팍팍 부탁해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협력자의 등장은 내 마음에 살짝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